많이 컸네, 동수. 원래 키는 내가 좀 더 컸다 아이가. 네 시다발이 할 때부터. 하와이로 가라. 거기 가서 좀 있으면 안 되겠나? 네가 가라. 하와이.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상남자의 감성이 진하게 묻어나는 영화 친구 비하인드 스토리 3탄을 준비했습니다. 우측 상단에 카드를 클릭하면 1탄과 2탄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주민 시작합니다. 원기회복 명품 해신탕에서 얼큰한 찹쌀 순댓국까지 주민 스토어에서 귀빈정의 상품을 구매하시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세월이 흘러 1990년 성공한 조폭이 된 준석. 이 씬이 나름 위험한 장면인데 스턴트 배우 한 명도 없이 모든 배우와 제작부 스태프들이 실제로 운전을 해서 찍었다고 합니다. 아직 개통이 되지 않은 도로라 차선이 없어서 테이프를 붙여 차선을 만들었습니다. 친구야! 옛 친구를 다시 만나 잠시 과거로 돌아갔다가 다시 현재로 온 듯한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서 같은 장면을 점프컷으로 붙여서 반복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있다. 유아파 건달이라고. 뭘 배워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유학파 건달이 실제로 있다고 하네요. 이제 니는 약 완전히 끊었는가 봐. 얘를 악물고 끊었다 아이가. 감독이 오랜만에 만난 그 친구는 실제로 약을 끊고 살이 쪄서 누가 봐도 건달로 보일 만한 건장한 이미지였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각자의 길을 가자고 했던 친구와 약에 쩔어있던 친구, 그리고 성공한 친구와의 대화를 모두 밤씬으로 구성해서 시간의 흐름이 하나로 연결된 느낌을 만들었습니다. 한편 준석의 경쟁 조직에 들어간 동수 역시 성장했습니다. 정말 야한 장면을 만들기 위해 에로 영화 배우를 섭외해서 촬영했는데 편집할 땐 영화의 방향성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너무 선정적이지 않게 순화했다고 합니다. 탁구공을 차갑게 해서 당첨을 시키는 건 옛날 옛적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야 이 참새 X만한 새끼야. 니 지금 누구한테 공갈까노? 이분은 감독의 군대 시절 고참인데 그 당시의 이미지가 딱 생각이 나서 바로 찾아가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얘를 몇 번 담가도 좋다는 말을 듣고 왔다. 아이 봐라 동생. 대충 어떤 이미지인지 알 것 같기도 한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듯한 장면을 만들기 위해 블라인드 사이로 들어오는 빛의 콘트라스트를 강하게 설정했습니다. 처음 영화를 볼 때 저게 뭔가 하고 자세히 본 기억이 있는데 냉동된 상어라고 합니다. 요새 싹스펜 달라고 지랄들 안 합니까? 샥스핀이 고수익 상품이라 부산에서는 상당한 이권 사업으로 건달들이 개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상어가 들어오는 날을 미리 조사해서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실제 인부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그대로 촬영했습니다. 잘 있었나? 그래. 두 인물의 엇갈린 감정과 갈등을 표현하기 위해서 투샷이지만 한 사람씩 엇갈려서 화면에 보이도록 포커스를 이동해 가며 촬영했습니다. 뒤에 보이는 준석의 신복 도루코와 동수의 신복 은기의 대립도 만만치 않은 긴장감이 느껴지도록 연기하고 촬영했는데 감독은 한 씬에 두 가지 긴장감을 보여주는 게 쉽지 않아서 서브 캐릭터의 연기를 잘 못 보여준 것이 아쉽다고 말합니다. 내일 저녁에 목마르 온나? 네가 오라 뭐. 내가 가야 되나? 이곳이 바로 목마 가라오케. 당시 유명한 트랜스젠더 바였다고 합니다. 당시 신인 배우 정운택이 박자 무시, 음정 무시, 노래를 진짜 너무 못해서 술을 먹이기도 해봤는데 그랬더니 더 못해서 감독에게 엄청 혼났다고 합니다. 가진아야, 오빠야 18번 한번 꼽아봐라. 진짜다. 오빠 그럼 너무 멋지더라. 이분은 실제 트랜스젠더입니다. 원래 이 씬에서 더 많은 분량이 있었는데요. 자기 가슴 예쁘지 않냐며 만져보라고 하자 상택이 기겁을 하고 중호가 쟤들도 여자로 인정받고 싶어서 저러는 거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감독이 이 씬을 촬영한 바로 이 목마에서 예전에 만났던 트젠이 실제로 했던 행동을 그대로 설정했다고 하는데요. 중호의 대사를 통해 건달은 건달대로, 트젠은 트젠대로 다 각자 살아가는 삶을 인정하자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트젠이 가슴을 깐다는 게 이미지가 너무 세서 두 친구의 이야기에 집중이 안 될 것 같아 삭제했습니다. 고마 죽을 때까지 뱅창 콕소리나 들으면서. 이 장면은 원래 가라오케 씬 다음에 나올 장면으로 촬영했는데 준석과 상택, 중호의 유대감에 끼지 못하고 혼자 떨어져 나간 동수의 고독을 극대화하기 위해 교차 편집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 씬을 찍을 당시 동수가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을 표현하기 힘들 것 같아서
감독은 이날 아침부터 장동건 근처에 아무도 가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 장면 역시 실제 감독의 친구가 부르던 노래와 모습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운대 경찰 수사관입니다. 저는 부산 시민인데요. 경쟁 조직을 밀고해 버리는 차상곤의 야비함. 감사합니다. 해운대 경찰 수사관입니다. 편집할 때 감독이 직접 후시로 녹음해서 넣은 목소리입니다. 남자가 쭈그리고 앉아서 담배 피는 모습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건 장동건이니까 소화할 수 있는 간지 장면입니다. 조련이하고 바다 거북이하고 누가 이기겠노? 이곳은 대변 방파제입니다. 감독이 어렸을 때부터 보며 자랐던 바다의 모습 때문에 이곳을 헌팅했는데요. 날씨에 따라 색이 달라지는 바다와 파도의 모습이 변해가듯 친구들의 관계와 모습이 계속 달라지는 모습을 투영했습니다. 영화가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비가 많이 오는데요. 준석과 동수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게 되는 시점부터 장마가 시작된다는 설정입니다. 가만 자고 있는 거 몇 번만 담그고 오면 된다. 차 속에 이 세 명은 얼굴이 안 보여도 되니까 살벌한 만큼은 살리자고 스태프들과 회의를 해서 결정했습니다. 실내로 들어오는 장면부터 양수리에 지은 세트입니다. 이 유리는 슈가 글래스이지만 맨발로 이렇게 밟으면 진짜 위험하고 몽둥이는 특효팀에서 만든 소품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맞으면 아픕니다. 준석이가 시키더나? 이때 가짜 다리를 만들어 칼로 아킬레스 건을 찌르는 장면까지 찍었지만 제작사 대표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너무 잔인하다고 해서 삭제하고 소리로만 표현했습니다. 이런 걸로는 사람을 죽일 수 없다. 나는 15cm 이상만 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사람을 죽이는 법을 일타 강사처럼 가르쳐 주다니 이러니까 더 살벌하게 느껴지네요. 폐가 관통되면 고함을 지를 수가 없다. 준석의 살인 교육과 교차되는 동수의 습격신은 시나리오 단계부터 계획하고 교차될 것을 감안해 촬영했다고 합니다. 두 인물이 서로 적대하지만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느낌을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저도 준석이 형님처럼 되는 게 꿈입니다. 준석처럼 되는 것이 꿈인 부하, 짱가. 사실 이 장면 전에 중호가 결혼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때 준석이 결혼식장 앞에서 본인 대신 짱가를 보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를 잘 몰라서 오타 가득한 카드까지 전하는 순박한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그런 짱가를 잔인하게 죽이는 동수의 살벌함을 가중시키기 위한 장치였는데 그 하나를 위해 너무 많은 씬이 배당되는 것 같아 삭제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중호의 결혼식은 감독 본인의 결혼식을 그대로 재현했다고 합니다. 실제 그 친구가 신성한 결혼식에 본인이 가면 분위기 조진다며 본인 대신 부하를 보내 카드와 봉투를 전했다고 하네요. 이 장면이 장동건의 첫 촬영이었다고 합니다.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사람을 죽인다고? 이곳은 실제 오래된 구식 화장터입니다. 지날 친자에 옛 구자를 써서 오래 두고 가깝게 사귄 벗이라고 썼던 게 기억난다. 억수로 멋있는 말 아이가? 이 세 잔의 소주잔은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동수를 위한 잔을 의미합니다. 이런 플라스틱 소주잔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작이 중단돼서 시골 구석에 아직 남아있는 걸 정말 어렵게 구했다고 합니다. 뭔가 고민하는 듯한 은기를 카메라 앞에 배치하고 준석이 들어오면서 은기를 힐끗 보는데 은기가 배신할 것 같은 느낌을 만드는 복선입니다. 많이 컸네, 동수. 원래 키는 내가 좀 더 컸다 아이가. 네 시다발이 할 때부터. 두 인물의 대화에 집중하기 위해 아무런 기교 없이 카메라를 고정하고 싱글샷으로 담백하게 찍었습니다.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고 사는 놈들 아이가. 누가 니한테 내 직이라고 시켰더나? 하지만 두 배우의 대사만으로 가득 찬 서스펜스는 담백하지 않았는데요. 하와이로 가라. 감독은 이 씬을 찍으면서 이 영화가 확실히 잘 될 것이라는 느낌을 가지게 됐다고 하네요. 네가 가라 하와이. 동건 형님은 촬영 당시 이런 목소리를 내기 위해 평소보다 담배를 훨씬 더 많이 피우면서 목을 혹사시켰다고 합니다. 공항까지 얼마나 걸리노? 공항이요? 준석이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은기의 얼굴을 카메라 정면에 배치했습니다. 이 장면 이후 중호와 상택이 공항 카페에서 준석이든 동수든 한 명이라도 오길 기다리는 장면이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치닫는 그게 긴장감에 도움이 되지 않아 삭제했다고 합니다.
보통 영화적으로 자객이 상대를 노리는 느낌의 시선으로 촬영하는데 이 씬은 반대로 노려지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주변을 보는 느낌으로 촬영해서 관객이 동수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도록 설정했습니다. 감독 입장에서는 기존의 컨벤션을 버린 모험적인 장면이었다고 하네요. 이 씬을 찍기 위해 카메라 5대를 준비했습니다. 비가 온다는 설정으로 해가 없는 오전과 저녁에만 촬영하느라 3일간 촬영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해가 들어와서 검은 천으로 햇빛을 다 가리고 촬영했습니다. 늦가을인데 비를 뿌리면 살얼음이 생길 정도로 추워서 모든 배우와 스태프들이 고생이 말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장동건은 오히려 감정 연기에 더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이 대사는 내용의 전달보다는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려도 목소리를 더 내리 깔았습니다. 동수의 죽음이 한 번 더 느껴지도록 생선 회치는 모습을 클로즈업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창밖에 배가 지나가고 카메라가 빠지면서 반대 창밖으로 이동하는 워킹을 만들기 위해 촬영 감독이 거의 영혼을 갈아 넣는 듯 공들여 찍은 컷입니다. 승호, 그 녀석 참 중간에서 애 많이 쓰더라. 예상 답변수다. 꼭 그대로 말해야 된다. 네가 동수를 그랬으리라고 난 생각지 않아. 면회 장면은 동수 아버지와 중호가 교차 편집되는데 사실은 진숙까지 3명이 교차되는 씬이었습니다. 진숙은 준석에게 반지를 보여주며 중호가 시키는 대로 해서 꼭 나와달라는 말을 전했는데요.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 4명보다는 3명이 교차되는 게 편집감이 더 좋고 준석의 감정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진숙 씬을 삭제했다고 하네요. 감독이 1분가량 멍하게 있어달라는 주문을 했더니 유호성 형님은 진짜 1분이 넘도록 눈을 단 한 번도 깜빡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곳은 실제 부산 고등법원입니다. 640 227. 사실 감독은 66년생인데 영화에선 교복을 마지막까지 입었던 세대인 64년생으로 설정했습니다. 원래 접견실에는 철망이 없지만 단절된 느낌을 주기 위해 철망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미안하다. 친구로서 이래 부끄러운 모습 보이갖고. 아니다. 친구끼리 미안한 거 없다. 실제 친구의 면회를 갔을 때 하고 들었던 말을 대사로 사용했습니다. 두 배우의 연기를 보고 감독은 친구 접견할 때 모습이 생각나서 남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대가! 성인이 되고 처음 만났을 때 장면과 연결지어 접견실 창에 하이파이브를 날리는 영화적 설정을 추가했습니다. 접견실은 세트에서 촬영했고 이 복도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찍었습니다. 이동하는 준석을 멀리서 바라보는 차상곤 씬이 삭제됐습니다. 사실상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이 준석의 최후를 지켜본다는 설정이었지만 에필로그의 흐름에 방해되는 욕심인 것 같아 삭제하고 실제 친구가 이때 어렸을 적 추억을 생각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과거 회상씬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자, 영화 친구에 숨겨진 감독의 의도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봤습니다. 진짜 상남자, 수컷의 냄새가 물씬 나는 시간이었는데요. 내가 부산 사람도 아니고 내가 살던 세대도 아니고 겪어본 적도 없는 일들이지만 왠지 이 영화에 공감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주민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 스토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